레머트의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정의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강화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레머트는 일탈을 단순히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그 결과로 개인이 어떻게 낙인을 받게 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내재된 특성이나 도덕적 결함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반응과 정의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즉 일탈 행동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규정됨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레머트는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했습니다. 1차적 일탈은 개인이 처음으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탈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적 일탈이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발생할 때 개인은 낙인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일탈자로 재정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2차적 일탈입니다. 2차적 일탈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탈자라는 낙인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탈자는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탈 행동이 강화됩니다. 일탈 사례로는 청소년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처음으로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는 1차적 일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이 경찰에 체포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그는 이 낙인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회가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의 행동을 일탈로 바라보면서 그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낙인이 어떻게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탈의 해결 방안으로 레머트는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탈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나치게 낙인 찍기보다는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줄이고 일탈자가 다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의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2차적 일탈을 방지하고 일탈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레머트의 낙인 이론에 의는 일탈 행동을 단순히 규범 위반으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의 역할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어떻게 일탈 행동을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일탈자로 재정이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탈의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그 행동을 어떻게 강화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일탈 예방과 처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낙인 이론에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이론은 사회적 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개인의 내재된 동기나 심리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탈 행동의 다양성과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낙인 이론이 일탈의 원인을 지나치게 사회적 반응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일탈 행동의 복잡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머트의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상 낙인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